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박물관 김충배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20만 년 또는 30만 년 전 사람들이 남긴 삶의 흔적 중에 돌로 만든 도구에 관한 것들입니다. 박물관 관람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의 역사 박물관이 시간 순서대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도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구석기 시대부터 어떤 주거를 갖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당시 사람들은 건축 없이 동굴이나 바위그늘 같은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한 거처에서 주거 생활을 영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구석기 시대 도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끝이 뾰족하고 아랫부분은 둥그스름하고 양면에서 다듬은 석기를 주목도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핸드엑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기능이 도끼처럼 나무를 베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단정하면 오해입니다. 어쩌면 그런 기능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거나 사냥하거나 심줄을 자르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추어서 다기능 석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주목도끼는 그 명성이 꽤나 유명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이 주목도끼가 출토됐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둥글둥글하고 뭔가 모르겠다 싶은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도구들도 구석기 시대에 힘께나 쓰면서 꽤 유명한 연모들인데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구석기 시대 도구 중에 약간 둥글둥글하고 여러 면에 걸쳐서 날카롭게 각이진 여러 면 석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석기가 만들고 쓰여진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석기족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봐야 이 여러면 석기라는 친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즉 석기 시대를 나눌 때 갈아 만든 석기가 등장하는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의 인류가 도구를 만들어 쓰면서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전부터 가까운 만 년 전 이전까지 아주 긴 시간을 구석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 길어서 감이 얼른 안 오실 수가 있는데 비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를 100m 달리기에 비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류가 진흙으로 글그릇을 만들고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이것들을 가축으로 시작한, 그리고 농경을 시작한 그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1만 년 전이죠. 그 이전의 시기는 모두 구석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m 달리기 트랙의 99.5m까지는 모두 구석기 시대고, 나머지 중 마지막 통과점을 알리는 한 줄의 기준선 정도가, 그 정도 두께가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문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은 아주 서서히 완만하게 그 과정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최근에야 급격하게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잡은 것이 2010년도입니다.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 손에서 이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불과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의 문명의 시계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시간이기에 여기저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고, 그중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돌로 만든 그런 종류의 석기들입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것들은 모두 썩어 없어지거나 너무 긴 시간 동안 퇴적되어 다른 흔적으로 바뀌어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석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당시 사람들이 오로지 돌만 깨뜨리고 사용해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남겨진 흔적이 석기가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흔적을 우리 땅 여기저기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구석기 유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같은 유적들이죠. 이 유적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명해서 각 유적지에 선사유적 박물관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가 길게 이어지긴 했으나 시기별로 문화 양상이 조금씩 달라져서 신석기 시대에 가까운 종말기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흑요석이라든지 쉘과 같은 아주 질이 곱고 단단한 돌감으로 다른 재료, 즉 뼈나 이런 나무와 연결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승배가 달린 승배찌르개, 또 화살쪽 그런 것들인데 단양 수양계에서는 여러 점의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또 실제 그런 석기를 만들던 작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양주 호평동 같은 곳에서는 흑요석으로 석기를 만들던 작업장이 나와서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흑요석은 바로 이런 돌감입니다. 마치 수정 같기도 하고 커다란 유리 덩어리 같기도 합니다만, 이 함석은 화산이 폭발할 때 우연히 유리질 성분이 급격하게 식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흑요석이 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일본 북쪽의 백두산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흑요석도 백두산에서 난 것을 중국을 거쳐 수입한 것입니다. 그럼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 사람들이 이런 재료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기에도 사람들 간에 교육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재료가 나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재료를 들고 이동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여러 면 석기들은 출토지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크기나 형태가 모두 비슷비슷하죠. 학술적으로는 이런 형태적 유사성을 패션 혹은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션의 유사성들은 같은 사용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적 유사성이 바탕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주먹도끼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석기가 아프리카에서 출토됐건 프랑스 생아슐 지방에서 출토됐건 끝이 뾰족하고 약간 납작하면서 밑에 부분이 둥글게 다듬어진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연천에서 출토된 것처럼 아담한 사이즈가 있는 반면 이렇게 연천 9mm에서 출토된 것 같이 대형의 것도 있죠. 이 9mm의 주목도끼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큰 겁니다. 여러면 석기에서도 이런 패션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조금 큰 것들이 있고 좀 작은 사이즈가 있죠. 이런 것들이 기능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기능을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용도로 쓰였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 녀석들에서 궁금한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여러면 석기들은 모두 출토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크기,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목도끼가 크기에서의 다양성이 매우 큰 반면 이 여러면 석기들은 크기 분포를 보면 다소 작은 이런 형태와 조금 커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일정한 분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 같은 석기, 여러면 석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들 때 생각을 가지고 대충 둥글게 깨뜨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좌우가 이렇게 비슷한 대칭이 되게 균형 잡힌 석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정한 제적 공정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사전에 고민하고 설계를 하고 만들게 되는 거죠. 우선 이 석기들에서 이 만드는 과정이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석기를 보세요. 윗부분이 약간 평평하죠? 사실은 이렇게 평평한 돌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와 아래에서 차례로 격지를 떼어냅니다. 또 뒤집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처음 의도했던 이런 여러면 석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제작 과정의 이해 때문에 여러면 석기가 처음부터 이걸 만들려고 의도한 성형 석기가 아니고 떼어지는 격지 또는 박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남은 석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석회로 볼 만한 석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둥글게 각이 뭉그러지거나 다시 또 다듬어서 더 둥그렇게 가공을 하는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석기를 볼 때는 아마도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겠다 디자인한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기는 무엇에 썼던 것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격지를 떼어내고 남은 석회, 코아, 몸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석회 외에 다른 용도는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어떨까요? 사냥돌. 돌 두 개의 끈을 연결해서 빙빙 돌려서 사냥감을 향해 던지고 그 끝에 달린 석기가 무게 때문에 원심력에 기인한 회전력이 생기고 목표물에 닿는 순간 휘감아버리는 그런 도구가 있죠. 유럽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그러한 이 사냥돌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죽 주머니에 넘겨진 채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능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소 좀 작은 사이즈의 여러면 석기가 사용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겠죠. 좀 크죠. 무겁습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다 엮어서 던질 만큼 사람들의 팔과 어깨 근육이 튼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텔아비브 근처의 동굴 유적에서 이러한 여러면 석기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어떻게?
초고밀도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동물들의 뼈를 이것으로 부수고 그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빼내는데 매우 잘 사용되었다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이 둥구스름한 여름의 석기가 갖고 있는 많은 기능 중 아마도 그런 기능이 있었을 것도 싶습니다. 예, 사실인 것도 같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다각면 원구 또는 여러면 석기라고 하는 30만 년 전에 썼던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마주하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대부분 아주 긴 시간 동안 바뀌고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달한 과학적 분석 방법이나 과거 원시적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대의 토착 부족들을 민족주의 자료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잃어버린 과거의 문화사를 복원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도 같죠. 아마도 그런 것이 고고학자들의 주된 연구 목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이 수수께끼의 여러면 석기를 설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묵직한 녀석하고 대화를 한다면 언젠가 이것들이 가져온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 문화사의 한 조각 한 조각 미스터리가 풀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 한 발자국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